우리 공부는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인도네시아 고사 과정을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리 기업가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계속 고마워. 조심히 와. 네, 네,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소리를 좀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분들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우리 한국에도 기업들 간의 격차는 이런 조찬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자기를 얼마나 많이 바꾸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한번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업가들한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안창섭 선생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 앞에 화면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수님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는 중인데, 네. 기업가가 가장 무서운 게 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네. 저는 기업가한테 가장 무서운 것은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네. 관념.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앞으로도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것을 이제 관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바뀌면은 바뀐 만큼 나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뀐 세상에 적응 못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는 무너진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정관념, 이 관성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즉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조찬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창섭 선생님도 우리 한국에서 조찬 모임 가보셨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는 매일 아침에 서울에 있는 가장 고급 호텔에서 조찬회가 많이 열리고요.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업가들에게 가장 무서운 관성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없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이 수업을 하고 있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떡 장사도 있지만 잘 되는 호떡 장사와 안 되는 호떡 장사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남과 다른 호떡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띵크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것. 다른 회사하고 우리 회사는 뭐가 다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늘 개선하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이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 현대자동차 정몽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 한 2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현대자동차가 우리 20년 전에 정말 우리가 뭐 별볼 없었던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데는 끊임없이 이렇게 개선해 나오고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숙제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골프를 좋아하시겠지만 그죠? 골프를 좋아하시겠지만 이 골프도 이렇게 go on learning forever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학습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가지고 쿠알라룸푸르 CC가 가장 고급 CC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탄슬이
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골프를 쳤는데, 우리 탄세리 콘 그분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지 않는다면, 그분의 나이가 연세가 85세였습니다. 그래서 85세인데 84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 공부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좀 더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는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일이 없으면 내 일이 없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직장인들보다는 다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보면서 느끼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올드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올드한 비즈니스 모델은 노동력을 통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서 경쟁하는 모델들인데,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2세 경영자, 3세 경영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일본 기업들도 1990년대 이전에 70년대, 80년대 많이 들어갔지만 80년대쯤 되면 우리 일본 기업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닮아버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겠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는 모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코사에 우리 장윤아 회장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모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은퇴를 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 5대 장수 마을이 있는데, 5대 장수 마을 중에 한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우리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로마 린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스에 아카리아가 있고, 일본에 오키나와가 있고, 이탈리아에 사르디나라고 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장수하는 동네에는 은퇴라는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운동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지금 좀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 인생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일본말 공부하신 분들 혹시 이 유난을 어떻게 읽는지, 우리 혹시 안창섭 우리 선생님 한자 옛날 공부하셨습니까? 유난이라고. 네. 그래서 요 유난이라고 읽고 일본말로 아리가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내가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내한테 인생의 기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아리가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지,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지금 한국은 뭐 정치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2, 3개월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2, 3개월 안에 정치 상황은 끝나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늘 힘든데, 우리 안창섭 선생님밖에 지금 줌을 켜고 계신 분이 안 계시네요. 우리 안창섭 선생님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안창섭 선생님 혹시 지금 자카르타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네,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한두 가지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업종은 메인이 섬유업인데요. 네네. 잘 나가신 분들은 일단 부지런하고,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하고, 네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네, 잘 세워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수기 없이 1년 360일 고르게 공장이 돌아가는 게 그러면은 뭐 잘 나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제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부지런한 것도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주로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고 운도 좋고 생존율도 높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적자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적자 생존, 그죠? 우리 혹시 김상수 사장님은 지금 어디 회사에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 박담열 우리 대표님, 네.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뭐 환경에 적응한 사람만이 생존한다, 이런 게 우리 다윈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것을 적는 사람과 적지 않는 사람, 적고 실천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밥을 사는 사람을 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잘 얻어먹는 사람을 테이크라고 합니다. 혹시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밥을 잘 얻어먹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우리 안창섭 선생님,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떤 분들이 성공할까요? 기부하는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네, 미국에서 미국 사회의 꼭대기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라고 해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의 뉴펜에 있는 교수가 책을 쓴 게 있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꼭대기에는 밥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협력을 더 많이 불러내고, 그래서 이 협력을 얻어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힘들고, 다른 사람의 협력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하더라. 그렇게 보면 여기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적자 보는 사람들이 운도 좋고 오래 생존하더라, 그런 이론으로도 요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처럼 보이지만, 저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람으로 한번 자기 인생의 길을 사람을 도우는 쪽으로,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태도의 변화를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요즘 이제 꼰대라는 말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꼰대는 세 가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꼰대는, 장윤아 회장도 이제 오픈하셨네요. 장윤아 회장은 꼰대는 세 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꼰대는 뭐가 없을까요? 네. 첫째, 꼰대는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꼰대는 공감하지 않고 지시를 합니다. 경청하지 않고 말을 하고, 공감하지 않고 지시하고, 세 번째는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다 말을 합니다. 근데 꼰대는 말을 많이 하고 대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꼰대는 또 한 가지가 더 없다면 잘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꼰대가 아닐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 한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야, 내가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고 웃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할 뿐만 아니라 질문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로 안 웃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웃는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들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들은 그죠? 이 배철수입니다. 그죠? 배를 철수하라 이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죠.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야한 채소는 버섯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칼이 정색하면 금이 정색한다. 금정색. 대머리들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될 이유 헤어날 수 없으니까 묻자고 하는 그런 슬라이드 하나 넣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고 그죠?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꿈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인도네시아에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우리 프레지던트 대학에 지금 우정의 달이라고 하는 글로벌 라운지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나라의 태권도 사범이 가가지고 아침에 어린이 또는 대학생 또는 주민들이 같이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꿈을 꿀 때 시작이 되고 인생은 꿈을 꿀 때 시작이 되고 여러분 인생 중에서도 태어날 때 시작된 꿈도 있겠죠, 그죠? 인생은 태어날 때 시작된 꿈도 있지만 태어날 때 시작된 꿈을 서퍼링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꿀 때 태어난 인생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꿈을 꾸되 그 꿈은 작은 꿈은 소박한 꿈은 경쟁자를 만들지만 엄청나게 큰 꿈은 자기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짐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트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전이 없으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이 꿈을 가지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CEO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팀 지도자들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현대자동차의 모든 직원들을 제가 아마 강의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수백 번 제가 강의도 했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연구소는 100번 이상 강의도 했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왜 성장했는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현대자동차는 교육을 많이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삼성전자도 우리 일을 많이 했고 포스코하고도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포스코와 삼성도 왜 성장했는가 그러면 교육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의 무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무덤에는 자기 인생의 80%의 시간을 사람을 키우는 데 썼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를 잘 키우려면 일을 열심히 하고 물건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리더를 키워내고 리더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준호헤어의 강윤선 회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강윤선 회장님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은 서로 물들기 시작한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욕하기 시작하고 이런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면 부지런해지잖아요. 게으른 사람을 만나면 게을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준호 헤어의 우리 강윤선 회장의 스토리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알기만 하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사실 조선시대의 우리 유학자들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면 우리 현대 경로당에 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 안창섭 사장님,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워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은 지금 하는 것이다. 지금 하면 사랑이고 내일 행동하겠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동이고 그 행동을 지금 하면 사랑이고 지금 하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이니까 사랑의 반대는 게으릅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 가장 불필요한 사람은 잘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뭘까요? 행복의 반대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복의 원천은 관계이고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공감하라. 두 번째는 권한위양하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라. 교육 훈련을 시켜주라. 이렇게 역량 활성화. 그래서 이거랑 empathy, empowerment, enablement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잘하면 여러분들의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은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기업보다는 직원들과 공감하고 권한을 이양해주고 직원들을 키워줌으로써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혹시 뭐 지금까지 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내셨고 우리 또 지금은 우리 해외 동포 청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상덕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제가 이상덕 청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청장님의 말씀은 전 세계 70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 뭐 이런 내용을 주로 말씀하시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장윤아 회장님이 가고자 하는 호사가 40명이 100명이 되고 또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저는 내일 점심 때는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온 아르헨티나인 변호사하고 제가 점심을 먹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변호사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수업이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K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K기업가 정신 누가 1억을 기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도 하고 또 사업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나머지 이야기는 또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상덕 청장님의 자료를 지금 공유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또는 뭐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회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계속 진행할까요? 장 회장님 지금 저 음소거를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예. 네. 난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강연 시간 부분은 네. 다시 한번 제가 회원들 의견 들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상덕 대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깐만.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소리를 소개받은 이상덕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상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소리 들립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예, 잘 들립니다. 이찬 교수님하고는 제가 인도네시아 대사 부임 전에 또 소개받고 해서 어떤 또 인도네시아도서도 여러 번 뵙고 그래서 오랜 기간 교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31일 날 재동포청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대사를 하고 갑자기 들어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이제 왔다 벌써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재동포청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각계에서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신데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워포인트는 참고로만 하시고 짧은 강의 시간이니까 파워포인트를 주로 설명을 안 해드릴 텐데요. 제가 외교부 동남아과에 처음 공무원 생활을, 외교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첫 맡은 게 이제 동남아 업무였고요. 그때만 해도 맨날 하는 얘기가 미래에 우리 투자 대국이 우리의 협력 파트너고 그런 얘기를 항상 미래라는 말이 붙었어요. 동남아 지역 전체가.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대사 전에 싱가포르 대사 했었거든요. 싱가포르 대사로 갔더니 이게 동남아가 옛날 동남아가 아닌데 실제로 갔더니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시작했고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 4강 국가 못지않은 중요도를 가질 거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긴가민가 했어요. 동남아가 어느 세월에 우리의 그런 파트너가 될 것인가. 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해서 완전히 제가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대국, 미래의 우리의 그 협력 파트너가 아니고 지금 당면한 우리가 시급하게 진출하고 협력해야 될 곳이라는 걸 확실하게 느껴준 게 이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 전에 주로 이제 동남아 우리하고는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베트남이 제일 이제 우리한테 각광받는 지역이었지만 제가 있는 그 시기에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주된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트남이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규제를 완화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1%만 피가 섞여도 유대인으로 쳐가지고 자기 나라 유대민족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 때려서 국적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혈통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장학금도 주고 이왕이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시키고 잘하는 애들 카이스트도 보내고 그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인력으로 쓰자는 게 저희 동포청의 그 기본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체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지금 계속 협력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을 하기에는 지금 고려인들이 10만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10만 이상 들어올 지금 그 여력이 있다는 거죠. 400조에 몇만 분의 1만 들여도 인구가 10만, 20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역사적으로 그분들이 GIS 지역에 흩어지고 나라 잃고 말을 잃고 하게 된 게 대한민국의 책임이거든요. 나라 못 살고 일제강점기 힘들어서 먹고 살라고 아니면 쫓겨가서 한 사람들이 그 이제 대한민국이 그분들에 대한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 인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도 아마 밖에서 기업에 계신 건 좀 신경을 아마 앞으로도 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좀 열심히 이제 주요 정책으로 좀 과거에는 없던 분야입니다. 국내 동포라는 게 다 해외 동포라면 해외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러게 뭐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한상 경제권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번하고 사실은 5번이 좀 공통되는데 제가 외교관 생활을 1980년대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해외 나가면 재미교포 정도 좀 사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 재미교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접시 닦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힘들게 사셨던 시절이 있었고요. 뭐 동남아, 중동, 뭐 더 말할 게 없죠. 근데 제가 싱가포르 대사 갔을 때,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사로 갔을 때, 동포사회가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엄청난 거상들이 이제 해외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포청장 취임사로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동포사회는 더 이상 본국정부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또 지금 이제 동포사회하고 본국이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분들이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동포사회하고 본국이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분들이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 고려인 사회 CIS 지역 그쪽에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에도 조 단위에 성공을 하신 분도 있고,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포청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분들의 경제적 힘, 자산을 우리 국내 경제에 접목시켜서 같이 커야 되는 시대가 됐고, 특히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 실제도 해외에서 보면 기술력이 군능력이 있어도 자본이 부족한 데다 해외 사업 경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포청은 우리 국내 중소기업하고 해외 한상들하고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해왔습니다만은 2년 전부터 동포청 생기고 굉장히 이제 키운 게 이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는 겁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과거에는 세계 한상대회라 그랬는데 이걸 좀 더 글로벌하게 하자 그래서 한상대회를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이름만 바꿨고요. 근데 규모는 훨씬 커졌고 작년에 전주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해외에서 한 거는 2년 전에 미국 LA 애나햄에서 이제 1차로 했었고 2차는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4월 17일부터 20일 하는데요. 이미 450개, 500개 정도의 부스가 다 찼고 거기 오면 미국 정부의 주정부의 관리라든지 그리고 조달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에 계신 슈퍼나 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을 하실 거고 그래서 총 한 5, 6천 명 이상 참석을 하실 거고요. 이 중에서도 지금이라도 참석 의향이 있으신 올해는 이제 바이오하고 화장품 그리고 식품 이쪽에 좀 특화했는데 다른 분야도 뭐 합니다만은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부분에 합니다만은 한상 경제권 구축의 원년이라는 걸 좀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이걸 선언을 하고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하고 또 미국 또는 해외에 계신 한상들하고 연결을 해서 동포청에서도 바이어들을 한 150명 정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많이 가시고요. 경북, 부산, 경기 해서 앞으로 아마 이 플랫폼을 여러분들도 좀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 대동포청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이 또 대회장을 맡아주기로 하셨고, 그리고 미주 한삼 총연이라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에. 거기가 이제 공동 주최를 하고요. 현대, HD 현대라든지, 그리고 뭐 농협이라든지, 또, 저기, 갑자기 기억이, 몇몇 대기업에서 또 이제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 이것이, 구독, 좋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든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라든지, 자, 우리 지금 지금 공유를, 질문 부분은 제가 빼도록 하고요. 네. 우리 이상덕 청장님의 말씀은 전 세계의 우리 해외 동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우리 코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현보 선생님, 조현보님, 제가 조현보님께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소리를 켜야 되시는데, 조현보님 지금 소리를 켜셔야 되는데, 네. 우리 아까 수업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우리 조현보님, 우리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아까 우리가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기업가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뭘까? 기업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네. 기업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고정관념이라고 하셨고, 또 현실에 안 좋아하는 거. 엄청나시네요. 네. 오늘 사실은 그 강의의 가장 핵심은 고정관념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회사에서 조금만 성공하고 나면 늘 커지는 게 두 가지가 커집니다. 관료주의가 커지고요. 고정관념이 커지고, 네. 예. 집에 가면 우리 고정관념이 큰 사람들은 집에 가면 2마리 개를 키운다고 그러는데,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강윤 회장님, 우리 집에 이 고정관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 이름이 뭘까요?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편견이라고 하는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뀔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상이 바뀐다면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는데 기업가가 안 바뀌어서 힘들어지고 있는 나라를 저는 일본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하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제가 우리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AI 성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편집했거든요. 그걸 제가 하나 좀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준비하신 동 네, 이번에 제가 우리 여기 지금 듣고 최고 경영제 과정 듣고 계시는 그 우리 회원분들하고 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줌 강연이 이제 시간을 정해져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강사분들이 실시간 강연하시는 거를 기대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강사분들 모실 때 한국서 보통 강연료 2, 300만 원 정도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연은 뭐 여러분들 뭐 각자 200만 루피아 해서 15회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뭐 교수님께서 이걸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강연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많은 어떤 그 강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임을 시작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 인도 잠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은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번 강사분들하고 강연을 들으면서 또 실시간으로 또 뭐 질문도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마 교수님께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하여튼 진짜 우리 수고 많습니다. 장윤 회장님 이걸 이런 우리 AMP가 우리 한국에서는 무조건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저도 우리 그렇죠. 가톨릭 대학교에서 1,000만 원에 100명을 모아가지고 수업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은 사실 우리 기업인들이 교육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 여러분들 우리 휴대폰도 쓰고 있고 컴퓨터도 쓰고 있고 AI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콜라주 만드는 거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도 이거 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잠깐만요.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AI를 가지고 우리 사진을 찍어서 콜라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새 활용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네, 저희가 작년에 그 사각 배 대표를 모시고 한번 제가 AI에 대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모여서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그 수업 시간 강연 시간 도중에 네. 뭐 동영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어떤 뭐 등등 그런 수업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비슷한 교육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AI에 대한 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챗 GPT라든지 뭐 등등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저희한테 많이 중요한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만약에 이 AI 관련된 교육자 있으시면은 저희 어떤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우리 현사한테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콜라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요새 활용하니까 지금 들리고 있나요? 보이고 있나요? 콜라주를 만드는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동영상 안 나오고 있고요. 좀 음량도 좀 작고요. 예. 다시 한번 스키어분들이 AI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집도 가능하니까 그죠? 네. 한번 해보시죠. 다 했는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AI를 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활용하기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진을 여러 장 찍었을 때 사진을 참여하고 있는 40명의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AI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운 것 가지고 많은 걸 쓰고 있는데 그죠? 한번 AI를 가지고 우리 사진을 찍어서 콜라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새 활용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시 콜라주를 만드는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이제 우리 지금 됩니까? 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40명의 CEO분들이 AI 효과를 한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편집도 가능하니까 그죠? 네. 한번 해봅시다. 다 했는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도움 알겠습니다. 하시면 소리-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소리는 잘 시작하라고요? 인공지능, 핸드폰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한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사진을 여러 장 찍었을 때 그 사진을 보내면 여러 장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편집해서 멋있게 보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걸 콜라주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놓으면 이런 갤러리에 이제 사진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진들을. 6개가 최대고요. 영상을 만들 때는 더 가도 되지만 평균적으로 한 6개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에 만들기를 딱 누르면 여기 중간에 이제 콜라주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콜라주를 누르게 되면 여기 사진이 딱 편집이 됐죠. 근데 이 콜라주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한번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형태들을 찾아서 어떤 사진이 좋을까 이렇게 보다가 여기가 괜찮죠? 메인이 하나 들어가고 서버가.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장을 딱 누르면 뭐예요? 요 사진이 딱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갤러리에 화면을 가보시면 공유했는데, 네. 교수님 말은 잘 나오는데 화면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카톡이나 여기서 보낼 수가 있겠죠. 이걸 콜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동영상도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사진만 들어가면 재미가 없는데 여기에 동영상을 집어넣어서 동영상도 마찬가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선택하고 만들기 한 다음에 콜라주를 누르면 자, 다시 콜라주를 누르면 얘가 동영상이 이제 이렇게 콜라주가 됩니다. 다 작동되죠, 동영상이. 각각 동영상, 사진을 동시에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걸 저장해서 보내주면 카톡에서 딱 열었을 때 그 동영상이 그대로 플레이되는 사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죠. 요게 저장이 끝나면 요 자체, 동영상들이 전부 이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코사에서 하는 우리 이런 AMT 프로그램에도 앞으로 이런 하이테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인도네시아에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꼭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왜 한번 보여드렸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 AI를 사용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언론사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칼럼 교정도 제가 조금 전에 AI를 가지고 교정을 봤거든요. 제가 한 2-3시간 걸려야 될 교정을 한 10초 안에 다 본 것 같아요. 네.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들 연구 제안서 만드는 것이라든지 분석하는 거라든지, 저는 지금 이런 유튜브 편집부터 제가 직접 다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다 맡겼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감마 프로그램을 쓰면 홈페이지 관리도 자기가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네. 초보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도전해보시라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동영상을 2개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서로 인사도 하고, 왜냐하면 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할 파트너를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온라인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한 3-4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적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현보님 혹시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시간은 아무 때나 좋고요. 네. 저보다는 또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시간을 선택해서 저는 아무 때나 들어오라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진행 방식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아주 좀 좋았고요. 마지막 화면하고 소리가 결합이 잘 못 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AI 교육 프로그램. 네. 이거는 제가 동영상을 새로 좀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 교수님, 네. 6월 초에 인도네시아 도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때 1-3주 화요일에 저희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물론 교수님께서 이제 키마 9기 회원들하고 오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내시기 쉽지 않다고 생각은 되지만, 네. 저희 이번에 최고 경영자 과정에 수업 들으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한번 직접 네.
해서 한번 그 강의를 하시면서 그때 뭐 동영상 트시면서 네.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수님 시간 좀 가능하실까요? 그때 어떠실까? 그러니까 일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이 워크숍이 없으면 AMP는 다 무효입니다.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게 별로 효과가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내일 우리는 이벤트라는 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삼성물산의 대표이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벤트를 잘하는 겁니다. 이벤트 폴리틱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벤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우리 프레젠트 대학에 지금 글로벌 라운지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아침 7시, 6시부터 6시 반부터 태권도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커피하고 저 빵하고 아침에 브런치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이겠습니까? 혹시, 네. 그 사람들이 모여야 친구가 되고 협력이 일어나고 그런 점에서 우리 장윤아 회장님이 처음에 지금 만들어지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하시면은 아마 이게 엄청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조현보님처럼 자카르타가 아니고 족자카르타에 계신 분도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6월 초에 오셔서 교수님은 좀 그 일행들하고 좀 떨어져서 더 있다 가실 계획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좀 더 이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차라리 그때 계실 때 저희가 첫째 주 강연을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1박 2일. 차라리 미뤄서 만약에 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그러면은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코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이곳이 6월 6일 날이 이곳이 공휴일입니다. 6월 6일이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한번 미리 여러분 이번에 또 강연 들으시면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들어서 뭐 되시는 분에 한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오프라인 강의도 1박 2일로 하고요. 운동도 하고 네. 이렇게 함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사람들이 다 동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교수님께서 시간 대주신다면은 한번 제가 한번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네. 뭐 아마 자로베카 직거랑 쪽에서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거기서 하면은 그때쯤 아마 우리 그 커피숍도 글로벌 라운지도 오픈하고 그래서 아침에 근데 교수님 그럼 프레젠트 대학 거기 그 호텔 저희가 좀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때요? 네, 만약에? 거기가 그 가와나 호텔을 하면은 가와나에서 아주 바로 골프장도 바로 옆에 있고요. 네. 예. 제가 학교에 이야기해서 가와나를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오베카도 그 골프 치기 엄청 사람들이 예약이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때 한번 미리 우리 회원분들한테 공지를 해가지고요. 네네. 6월 6일, 7일 1박 2일로 한번 뭐 코스를 잡아보든지. 네네. 6월 5일 날 가시잖아요, 그 키마분들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6일 날이 공휴일이니까 6, 7일 1박 2일로 한번 일정을 잡아서 네.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지 올리고 인원수 상관없이 되시는 분들만 해서 그냥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권용석 변호사가 계시네. 권변 잘 계셨습니까? 네. 권용석 변호사님,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지금 권변 지금 이동 중인지 아닌가 모르겠네. 권 변호사 오랜만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게 뭐 안 듣고 계실 줄 알았더니 듣고 계시네. 네. 아니요. 제가 미팅 들어갔다가 이제 네, 조금 전에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권 네네. 변호사, 우리 제일 첫 번째 질문, 이런 질문 했는데, 성공한 기업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는 무엇일까? 개가 두 마리 있다. 이건데, 아시죠? 벌써 까먹은 것 같은데요. 네. 한 마리는 선입견, 또 한 마리는 편견.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과 이 관성을 어떻게 깨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권변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 좋으시네요.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6월 5일, 6일 웬만하면 뭐 우리 그렇게 한번 워크숍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말레이시아도 넣고 하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한번 대항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조현보님처럼 족자카르타하고 자카르타하고 한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생각이 언제 달라지느냐? 재밌을 때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래요. 혹시 뭐. 자, 그러면 또 다른 분들 뭐 의견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저 회원분들께요, 이따 이 강연회가 끝난 후에 수업 시간을 만약에 이 5시가 좀 애매하면은 좀 당기든지 하는 것도 한번, 사실 처음에 5시를 미뤘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업무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간대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퇴근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당겨볼까 하는, 아무튼 제가 일단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검토해서 많은 분이 의견이 있는 곳으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께서 6월 초에 오셨을 때 6월 6일, 7일 1박 2일로 해서 6월 6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뭐 6월 7일까지 골프 모임까지 해서 1박 2일로 한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강연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올려가지고요. 여러분들 참석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동영상을 2개 올려놨는데요. 그죠? 한번 2개는 각자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서 우리 콜라주라든지 동영상 편집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생활에서 엄청난, AI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쇼컷을, 쇼폼으로 여러분들 공개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2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오늘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협력하고 함께 재밌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뒤에 여러분들 이게 하나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하라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게 세종대왕이 쓴 글입니다. 연결하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연결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